가을비가 내리던 오후 경희대학교 총장이 직접 서울 모처의 한 주택가를 찾았다. 경호 인력도 공식 일정도 없었다. 단지 조용히 문 앞에서 기다리며 한 사람을 만나러 온 이유 하나뿐이었다. 바로 배우 박지현. 강혜연 초청건으로 직접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절박했다. 하지만 현관문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죄송합니다. 박지현 씨는 그 일로는 만남이 어렵습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총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레 명함을 남기고 돌아섰지만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포기하지 못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고 한다. 이후 박지현 경희대 초청 거절 사건은 단순의 업계의 최대 화제로 떠올랐다. 단순한 강연 제안이 어쩌다 이렇게 커진 걸까? 그리고 왜 그녀의 매니저는 그토록 단호하게 문을 닫았을까? 이건 단순한 초청이 아니었다. 대학교 측은 이번 초청이 학문적 명예와 사회적 메시지를 함께 담은 특별 강연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봉사 및 문화 기여로 주목받고 있는 박지현에게 청춘의 멘토라는 주제로 강단에 서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지현 측 반응은 예상보다 냉담했다. 공식 입장조차 내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그 주제는 어렵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총장이 직접 나선 배경에는 단순한 홍보 이상의 사연이 숨어 있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총장님이 직접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절실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박지현 씨 측의 반응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대학 관계자의 이 씨의 제보. 그녀의 소속사는 언론의 질문에 내부 일정 문제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 곧 짧게 답했지만 그 뒤로 기자들의 질문에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그날이었다. 그날 총장이 돌아간 뒤 박지현의 매니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야 돼요. 그녀가 무겁게 던진 그 말에 현장은 한순간 정적에 잠겼다. 그녀의 표정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단순한 강연 거절이 아니었다. 마치 절대 열어선 안 되는 과거의 문을 지키는 듯했다. 그녀는 왜 그토록 경일대와의 만남을 거부했을까? 그리고 총장은 왜 위험을 감수하며 직접 그녀의 집을 찾은 걸까? 그날의 문 앞, 짙은 가을 냄새 속에서 스쳐 지나간 두 사람의 그림자는 지금도 업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박지현이 거절한 건 강연이었을까? 아니면 과거였을까? 서울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 이른 아침 그 집 앞엔 여전히 잔잔한 비 냄새가 남아있었다. 전날 밤 경희대학교 총장이 직접 찾아와 초청장을 전하고 돌아간 바로 그 현장이었다. 하룻밤이 지났지만 집 안 공기는 여전히 얼어붙은 듯했다. 박지현은 창문가에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흐린 햇살 속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테이블 위엔 어제 총장이 남긴 흰 봉투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봉투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다시 한번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봉투를 돌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매니저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대표님, 그래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박지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건 제게는 아직 이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억눌린 감정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허공을 향하고 있었고 그 순간 매니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희대학교의 긴급회의. 같은 시각 대구 경희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 총장은 밤새 서울에서 돌아온 직후 핵심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박지현 씨 측에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강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 의미를 꼭 전달해야 합니다. 총장의 말에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홍보팀장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총장님, 혹시 박지현 씨가 그 사건을 아직 잊지 못한 게 아닐까요?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그 사건. 몇 년 전 박지현이 경희대와 연관되어 언급된 적이 있는 단 하나의 에피소드. 당시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일 이후 그녀는 대학 관련 프로그램, 강연, 행사 등 모든 학술 초청을 피하기 시작했다. 총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일이 다시 거론되면 그녀에게 상처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해요. 그의 말은 결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무모했다. 그 자리에 있던 교수진은 모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총장님, 혹시 직접 다시 찾아가실 생각이신가요? 총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으로 떨어지는 비를 바라볼 뿐이었다. 매니저의 즉시 거절, 뒤에 숨겨진 대화. 그 시각 박지현의 소속사 사무실에서는 기자들의 전화가 쉴 틈 없이 울렸다. 박지현 씨가 경희대 초청을 거절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총장이 직접 찾아왔다는 게 맞나요? 부 담당자는 철저히 말을 아꼈다. 확인해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공식 입장은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매니저의 즉시 거절은 단순한 일정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날 밤 초청장을 받자마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다고 한다. 그 강단에 서면 다시 그날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날? 가 말한 그날, 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매니저의 표정은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손끝을 꼭 쥐며 말했다. 지현 씨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그대로예요. 침묵 속의 과거.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입을 닫았다. 오래된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건은 아무도 모르죠. 단지 경희대 쪽과 어떤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파기되었다고. 약속. 그 단어는 이번 사태의 중심에 다시 떠올랐다. 그녀가 왜 그토록 강단을 피했는지, 왜 그 대학의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굳어지는지, 모두 그 약속에서 비롯된 듯했다. 한편 경희대학교 홍보팀 관계자는 짧게 이렇게 말했다. 총장님은 단순히 명예나 홍보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께는 박지현 씨에게 직접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마치 감춰진 진실, 이 존재함을 암시했다. 닫힌 문 뒤의 결심. 밤이 깊어가던 시각. 박지현은 다시 테이블 앞에 앉았다. 조용히 초청 봉투를 열어보려다 결국 손을 멈췄다. 대신 그 위에 작은 메모 한 장을 올려두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다시 설 수 없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전화 한 통이 울렸다. 화면엔 경희대학교라는 발신 표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끝내 받지 않았다. 그날의 침묵은 시작이었다. 다음 날 경희대학교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총장실을 찾았다. 그 인물은 바로 박지현과 과거 그 사건을 함께했던 유일한 목격자. 서울에서 300km 떨어진 경희대학교 캠퍼스. 흐린 하늘 아래 본관 5층 회의실로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단번에 알아봤다. 저분, 그때 그 강의 조교 아니에요? 이름은 이도현, 가명. 3년 전 바로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당시 박지현이 초청받았던 특별 강연의 실무 담당이었다. 그는 한동안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직접 총장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이도현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총장님, 그날 있었던 일을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총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죠. 그날의 기억은 세밀하게 되살아났다. 3년 전 봄,
경일대학교는 청춘과 진심을 주제로 하는 특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당시 박지현은 드라마 유리의 시간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청춘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었다. 학생들의 요청으로 학교는 직접 그녀에게 강연을 제안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한 가지 조건으로 수락했다. 학생들 앞에서 연예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박지현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총장과 교수진은 흔쾌히 동의했다. 그날 강의실은 만석이었다. 학생들이 환호했고 그녀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강연이 중반쯤 흘러가던 순간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럼 선배님은 그 일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질문이 끝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다. 학생들도 교수도 그녀 자신도 숨을 멈췄다. 그 일, 아무도 몰랐던 과거. 그 단어 하나가 모든 분위기를 뒤흔들었다. 쓴 그녀의 과거, 연예계 데뷔 초기의 한 매체에서 오해로 보도된 사건이었다. 그녀는 그때 누군가의 억울함을 대신 감싸기 위해 거짓으로 자신이 잘못을 뒤집어 쓴 적이 있었다. 결국 그 일은 오해로 마무리됐지만 그녀의 명예는 한동안 흙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날 강단 위에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명이 눈부셨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진실은 제가 아니라 세상이 잊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학생들이 숨죽였고 사회자는 서둘러 마이크를 내렸다. 그날의 강연은 예정 시간보다 20분 빨리 끝났다. 그녀는 퇴장하면서 학교 관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그 무대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3년 동안 지켜졌다. 총장의 두 번째 움직임. 총장은 이도현의 증언을 들은 뒤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그치고 희미한 햇살이 캠퍼스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어. 그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우리 학교가 그녀에게 빚을 졌지. 그 말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학교 측이 언론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현 씨를 보호해야 했지만 조용히 덮었죠. 그리고 그 결과 그녀 혼자 상처를 짊어졌어요. 총장은 두 손을 모았다. 그래서 이번 초청은 사과의 의미였습니다. 그녀를 다시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건 그의 잘못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의도는 박지현에게 닿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날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다. 그녀에게 강단은 강연의 무대가 아니라 죄 없는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던 기억의 장소였다. 그녀를 설득하지 마세요. 끝나갈 무렵 이도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녀를 설득하지 마세요. 그녀는 이미 그날의 무게를 충분히 짊어졌습니다. 총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가 모를 겁니다. 그날 누가 그녀를 지켜봤는지 그 말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예고처럼 서울, 그리고 다시 울린 초인종. 며칠 후 밤, 서울. 박지현의 집 앞. 그녀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경일대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총장이 아니래요. 박지현의 손이 멈췄다. 누구죠?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뒤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 당신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 순간 문 밖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 이 멈춘 듯 공기가 무겁게 흘렀다. 초인종 소리가 멈췄다. 하지만 그 여우는 한참 동안 집 안을 울렸다. 박지현은 숨을 고르며 문 앞에 섰다. 자비에 닿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문 너머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박지현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순간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 잊을 수 없었다. 전, 그 강의실 뒷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단 한 사람. 그녀가 무너질 때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던 사람. 문이 열렸다. 그곳에 서 있던 남자는 이도현이었다. 그는 변함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공기가 흘렀다. 그날 내가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박지현은 침묵을 깼다. 당신이 여길 왜 왔죠? 이도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다. 당신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노랗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 위엔 그날 강연 전 그녀가 직접 적은 메모가 있었다. 진심은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다. 는 메모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걸 어떻게? 이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당신이 강연을 마치고 급히 나가셨을 때 그 메모가 연단 아래 떨어져 있었어요. 전 그냥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당신이 울면서 나가던 뒷모습을 잊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오해했지만 전 알았습니다. 당신이 거짓을 감싸 안았다는 걸.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 젖어들었고 고개를 숙였다. 딸의 상처가 오랜 침묵 끝에 다시 터져 나오는 듯했다. 3년 만의 고백. 또 하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 전 학교를 떠났습니다. 당신에게 진심을 전하지 못한 캔을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장님이 초청을 다시 시도한다는 걸 듣고 제가 직접 오고 싶었습니다. 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서운함, 그리움, 그리고 안도.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서 뭐가 달라지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렸다. 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저 당신이 그날의 자신을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용기였으니까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마치 오래된 결박을 풀어주는 열쇠 같았다. 경일대로 돌아가다. 길 후 박지현은 한밤중 비 내리는 도로를 따라 조용히 차를 몰았다. 행선지는 대구 경일대학교였다. 그녀는 매니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날의 약속을 이제 끝내야겠어요.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비는 그쳐 있었다. 본고한 건물 앞 낙엽이 깔린 길 위에서 총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현 씨, 오셨군요.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웠다. 이제야 다시 뵙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올 수 있었어요. 총장은 고개를 숙였다. 당신께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학교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괜찮아요. 그날의 상처는 제 몫이었지만 제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열린 강단. 며칠 후 경희대학교 대강당. 2년 전과 같은 장소. 조명이 켜지고 학생들이 입장했다. 위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3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마음의 문을 닫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상처도 결국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이 숨죽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그날 저를 이해해 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그 말에 관객석 뒤쪽에서 조용히 서 있던 이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의 눈물은 용기였다. 강연이 끝나고 조명이 꺼졌다. 위엔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전 울음으로 끝났던 무대가 이번엔 눈물로 시작해 미소로 끝났다. 총장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진심으로요. 그녀는 강의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제까지 흐리던 하늘에 햇살 한 줄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진심은 충분히 기다렸어요. 끝난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오랜만에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며 방 안을 가만히 비췄다. 박지현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하얀 편지지 한 장, 그리고 미처 닦이지 않은 커피잔 하나. 그녀는 펜을 들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총장님께. 글씨는 단정했지만 손끝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3년간 마음속에 묻어둔 말을 꺼냈다. -3년 전 그날, 저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누군가 다칠까 봐. 침묵하면 제가 사라질까 봐.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제 다시 그 자리에 섰을 때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타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녀는 펜을 잠시 내려놓고 햇살 속에서 웃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이 보낸 박수, 그들이 울던 눈빛,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3년 동안 기다렸던 진심이었다. 당신의 진심이 나를 다시 세웠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그날의 강의실은 제게 상처의 공간이었지만 어제의 강의실은 다시 시작의 무대였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지켜봐 주신 분들께 이제는 미소로 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현 씨께도 전해주세요. 남겨준 한마디가 제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용기였다. 그 말 한 줄이 제 인생에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그 문장은 마치 기도처럼 고요했다. 이제 저는 그날의 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가 도착하다. 며칠 후 경희대학교 총장실. 하얀 봉투 하나가 책상 위에 놓였다. 총장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편지와 함께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어있었다. 병 속에는 3년 전 강연 당시 그녀가 사용했던 마이크 명찰 조각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돌려보내며 짧은 쪽지를 함께 남겼다. 이제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총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늦은 오후에 바람이 들어와 편지지를 살짝 흔들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실린 듯 그녀의 마지막 문장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다. 저는 이제 그날의 문을 닫고 내일로 갑니다. 그날, 앱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경희대학교 강당 앞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렸다. 액자 속에는 박지현이 강연 마지막에 남긴 말이 새겨져 있었다. 상처는 나를 부숴도 진심은 나를 다시 세운다. 학생들은 그 문장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고 교수들은 그 문장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 이름은 이제 상처의 기억이 아닌 용기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봄. 몇 달 뒤. 저는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TV 화면에는 변스토랑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뉴스 자막에는 이런 문장이 스쳤다. 박지현, 경희대학교 명예동문으로 위촉. 그는 천천히 웃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네, 정말 괜찮네요, 박지현 씨. 날의 강단. 이제는 새로운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그리고 무대 뒤편 한쪽 벽에는 박지현이 직접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새겨져 있다. 언젠가 당신도 당신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길. 그게 아프더라도 그건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그 문장은 바람에 흔들리며 햇살 속에서 반짝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심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